안녕하세요, 빅머니입니다. 이번 영상은요 1월 18일 오늘 뭐사지 아침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. 먼저 미국 증시 움직임 보시면요, 다우지수가 1% 정도 하락 중에 있고요, 나스닥 종합지수는 0.18% 상승 중에 있습니다. 일단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요, 오늘 금융주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좀 약세를 좀 보이는 반면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또 상대적으로는 뭐 테슬라 주가도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뭐 애플이라든지 뭐 크게 좀 밀리지 않고 있어서 지수의 영향을 좀 받지 않고 있는데, 다우지수만 일단 금융주 실적 발표에 의한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증시는 일단 나스닥에 좀 더 영향을 좀 많이 받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도 어제 좀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하락 출발한 이후에 수급 상황만 좀 받쳐준다면 뭐 어느 정도 좀 반등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. 뉴스들도 좀 새로운 뉴스들보다는 거의 있었던 뉴스들 뭐 돌려막기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일단 종목들하고 뉴스 내용만 좀 빠르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드디어 실내 마스크를 30일부터 벗는다라고 합니다. 2년 3개월 만에 해제된다. 그래서 이달 30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도 실내 음식점, 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 근데 지금 실내 음식점하고 카페에서는 실제로 이제 쓰고 드시는 분은 없죠. 다 이제 벗고 있거나 뭐 화장실 갈 때만 좀 쓰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, 일단은 뭐 공식적으로 이제 해제가 되는 내용이라서 마스크 해제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죠. 화장품 관련주인데, 요거 일단은 좀 여러 번 또 나왔었던 내용이고, 최근에 이제 중국 또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상승이 좀 나왔었거든요. 관련주들 한번 좀 체크해 보시고요. 연우, 그리고 청담 글로벌, 컬러레이. 컬러레이는 이제 전일 좀 시세가 좀 좋았었고, 한국 화장품 제조, 그리고 이치한불. 다 추세가 어느 정도 다 우상향으로 올라왔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, 단기로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, 뭐 요거는 이미 좀 해제가 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해서 그런지, 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모습이 좀 나와요. 그래서 윗꼬리를 좀 많이 달고 있는데, 일단 뭐 저점에서 들고 가는 거야 상관없는데, 지금 어느 정도 시세 나온 구간에서는 스윙으로 좀 들고 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. 중국이 이제 확실히 리오프닝이 된다. 중국에 대한 매출, 요거는 호재가 될 수 있는데, 우리나라에 대한 매출은 그렇게 크게 좀 기대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, 저는 개인적으로는, 일단은 뭐 본다라고 했었을 때 아침에 잠깐 반짝 상승 나오면은, 치고 빠지는 전략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, 시총들이 다 대부분 낮아요. 그래서, 좀 공략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, 저는 이제 예전에 청담 글로벌 이 종목으로 좀 수익을 좀 많이 들여서 어떤 청담 글로벌 좀 볼 수 있고요. 연우도 시세는 좋거든요. 일단 시세 거래 대금 터지고 나서 딱히 조정받지 않고 계속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연우나 청담 글로벌, 일단 컬러레이도 전일 시세는 좀 좋긴 했는데, 저항선 자리도 일단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. 그래서 뭐 노린다면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긴 하지만 또 시장 호가 물량, 장 개장에 있었을 때 호가 물량 이런 걸 또 보셔야 되기 때문에, 일단 딱 하나만 집어서 매매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일단 당일날 가장 상승률 좋은 종목을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금융 다올 인베스트먼트 인수한다. 우리금융그룹이 다올 인베스트먼트를 인수하게 됐다. 인수 가격은 2,100억에서 2,200억이다. 인수 가격이 좀 낮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.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, 어쨌든 인수를 합니다. 요거는 이제 여러 번도 나왔었던 뉴스인데 이제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재료 소멸 가능성도 있어요. 그리고 인수 가격이 좀 낮다라는 거는 썩 그렇게 호재는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일단 매각 자체만으로 봤었을 때는 호재인데, 재료 소멸과 매각 금액이 낮다라는 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다올 인베스트먼트도 일단은 뉴스가 한번 나왔을 때 이렇게 좀 슈팅이 나왔다가 밀렸거든요.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갭으로 떠서 아마 3,900원 이상 상승 출발인데,
과연 이제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질지,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저는, 재료 소멸이라고 생각을 해서, 일단 좀, 상승이 나왔다 하더라도, 이제 종가상으로 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, 노린다 했었을 때는, 좀 빠르게, 아침에 좀 노리셔야 될 것 같고요. 다올투자증권,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관련주인데, 하시려면 이제 다올 인베스트먼트를 하시는 게 맞죠. 이거는 이등주 같은 경우에는 1등주 밀렸을 때 크게 밀리기 때문에, 하신다면은 다올 인베스트먼트 보셔야 됩니다. 자, 다음은요. 한국형 챗 GPT 상반기에 나온다. 그래서 KT AI 승부수 기사 내용인데 KT가 오픈 AI 초거대 인공지능 AI 챗 GPT와 유사한 수준의 대화형 초거대 AI 서비스를 올 상반기 상용한다. 요거는 일단 나와봐야 아는 거긴 한데, 이제 요즘에 챗 GPT가 생각보다 많이 이슈가 좀 돼서, 이제 또 너도 나도 AI, 너도 나도 챗봇, 이렇게 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지수가 좀, 종목들이 테마군이 많이 상승을 해서, 일단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, 새롭게 나오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쪽을 좀 따라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종목은, 좀 몇 개 좀 뽑아왔고, 시간외로는 셀바스 AI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셀바스 AI 시간외로 한 6% 정도 올랐는데 저점 대비해서도 지금 많이 올랐어요. 그래서 여기서 갭까지 뜨면은 따라가기는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대장주는 셀바스 AI 제가 이제 말씀드린 플리터도 저점에서 이제 올라왔고요. 이제 저항대 자리 저는 이제 3만원 정도 때까지는 단기 저항대로 좀 보이는데 시간 외로는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고 전일 좀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요 직전 저항 자리 또 맞고 떨어졌죠. 그래서 요 자리를 이제 뚫어주는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올라갈 자리는 조금 더 있어요. 4만원에서 45,000원 뭐 신고가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올라갈 자리는 조금 더 남았다. 이 플리토는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. 그 외에 뭐 종목 잘못 적었네요. 코난 테크놀로지는 이제 단기 과열인데 단기 과열인데도 불구하고 급등이 나왔어요. 그래서 요거는 얼마나 더 갈지 손은 좀 못 대겠는데 좀 무섭긴 하네요. 그 외에 이제 비트나인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챗봇 관련주로 좀 올라갔었고요. 여기서 이제 잘못 오타 나온 게 마인즈랩이에요. 마인즈랩 이 종목도 좀 우상향으로 좀 계속 올라가고 있죠. 그래서 일단은 요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플리토는 제가 이미 좀 말씀 좀 드린 종목이라 이제 제외하고 이 중에서는 이제 마인즈랩이라든지 비트나인 정도 이 정도는 아직은 좀 덜 올랐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성주 사드기지에 상공에서 무인기가 출몰했다라고 합니다. 군경이 현장에 출동했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정확하게 대수나 뭐 이런 거는 밝혀지지 않았고 이제 북한에서 넘어온 건지 어디서 넘어온 건지 그건 잘 모른다라고 해요. 그래서 아침에 또 새롭게 뉴스 나온 거 있으면은 또 말씀 좀 드리긴 할 텐데 전일 같은 경우에도 북한에 이슈가 있었죠. 그 이름을 좀 까먹었었는데 태양절이 아니었고 북한에 좀 이슈가 아침에 일정이 있어서 요 드론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좀 나왔어요. 그런데 요 내용만으로는 그렇게 해서 강해 보이지는 않는데 일단 뭐 추가적인 내용 여기 이제 북한에서 넘어온 무인기라고 하면은 확실히 이제 호재가 될 수 있는데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기사 내용에는 북한 관련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은 움직임이 없을 수도 있어요. 다음 한컴미드 전일 또 시세가 나왔는데 계속 저항대 자리를 못 놓고 좀 밀립니다. 이제 요런 거 이제 한번 뚫어주면은 또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고 역시나 이제 상한가 들어갔던 자리에서 버텨주고 있다라는 거. 요건 또 굉장히 좀 좋은 내용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좋은 흐름이라고 좀 보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오히려 좀 눌림을 좀 주면은 이렇게 좀 뚫어줄 때 따라가는 건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렇게 또 확 밀렸을 때 지지가 나오면은 오히려 이런 자리는 슈팅 나오기 전에 좀 안정적인 매매가 될 수 있거든요. 물론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이
지금은 제일 안정적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따라가신 분들은 좀 불안하거든요. 여기서 언제든지 또 밀릴 수 있으니까 차라리 좀 눌림을 좀 주고 지지가 나오면은 요런 자리를 공략하셔도 좋은데, 만약에 오늘 좀 크게 슈팅이 나오면은 여기서는 따라가시지 마시고 아니면은 요런 자리를 뚫어서 안착하는지 보시고 가셔야 되는데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크죠. 그런 면에서는 좀 차라리 좀 눌리는 게 낫지 않나,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자, 제이시언 시스템 그리고 코콤, 이런 종목들, DTNC 이런 종목들 다 아직은 추세적으로는 크게 밀리지는 않았어요. 이제 코콤도 마찬가지고 제이시언도 마찬가지고 아직 뭐 슈팅이 좀 나오긴 했는데 크게 밀린 게 아니라서 요거는 말씀드린 대로 다 좀 조정시 한 번 더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. 북한은 또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으니까 요런 종목들은 또 계속 관심 종목에는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메타버스 기기 경쟁 본격화, 애플, 소니, 메타 3파전이다. 그래서 이번 해 메타버스나 메타버스 관련해서 VR, XR, AR 뭐 이런 기기가 나온다라고 하죠. 하반기 출시가 이제 예정되어 있는 건 애플이고, 이제 상반기에 메타와 플레이스테이션 관련해서 VR 요거는 이미 이제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사전 예약을 받고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얼마나 좀 혁신적일지. 소니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거라서 얼마나 그 게임기가 없는 사람들은 못 쓰잖아요. 그래서 소니 거는 아직까지는 좀 의구심이 드는데, 이제 메타가 먼저 나오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소니 애플까지 딱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관련주로는 맥스트, 선익 시스템, MP, 자이언트 스텝, 덱스터 전일도 이제 상승이 나왔었는데 시간 내로도 추가적으로 좀 시세가 나왔거든요. 일단 맥스트 저점에서 지지받고 올라왔는데 시간에까지 올라와서 갭으로 떴죠. 여기서는 이제 갭 뜨면 일단 조심을 하셔야 돼요. 이미 상승이 나온 데다가 갭까지 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나올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건 좀 따라가시긴 좀 부담스럽다. 선익 시스템 요것도 이제 대장주는 아니라서 맥스트 움직임 따라서 맥스트가 조정받으면 다 조정받을 거거든요. 그래서 맥스트를 일단 좀 대장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, 선익 시스템, MP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, 덱스터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. MP도 전일 흐름은 좀 좋았긴 했는데 요것도 시간 내로는 한 3% 정도 올랐습니다. 개장하고 나서 이제 대장주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까지 봤었을 때는 일단 맥스트 대장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할 게 없으면 이제 이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, 일단 아직 못 오른 뭐 이런 챗봇이나 AI나 뭐 이런 거 다 올랐는데 아직 자율주행 쪽은 크게 좀 못 간 것 같거든요. 아직 자율주행 쪽은 기사 내용은 없는데 뭐 요런 뭐 미래지향적인 관련 기술이나 뭐 혁신적인 내용들 또 나와서 또 기사가 되면은 테마가 형성이 좀 되기 쉬워요, 요즘에는. 그래서 그런 뉴스들 좀 잘 챙겨 보시고, 특히나 또 삼성 뭐 이런 LG 이런 거 대형 뭐 회사들 이름 들어가면은 바로바로 슈팅 나오니까 기사 올려드렸을 때 그런 종목들을 좀 잘 체크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. 일단 뭐 시장이 그렇게 이렇다 할 만한 큰 테마가 없기 때문에 이런 뉴스로 잠깐 매매하실 수밖에 없는데, 뭐 설날 이후에 시장 흐름 보고 또 관련된 또 주도 테마가 나올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